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 저희가 뭐 이제 핸드폰도 나오고 뭐 카메라도 나오고 자동차도 좋은 거 나오고 뭐 심지어 뭐 별별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문명의 이기들을 쓰는 것은 편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이런저런 시스템을 막 도입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 투표용지도 막 파파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배되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편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선거와 투표가 편리한 게 우선이냐 정확한 게 우선이냐? 정확이지. 정확해야죠. 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제 뭐 시대에 좀 그 뒤떨어지는 것 같이 모임이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일일이 한 표 한 표 한 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혜주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조혜주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상임위원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톱이죠. 네네. 그런데 조혜주가 선거 과장일 때, 네. 그보다 문재인 정부보다 한참 전에 선거 과장일 때 전자개표 시스템을 들여온 사람이 조혜주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조혜주가 전자개표 시스템 들어와서 이 전자개표, 다시 말해서 제가 의심하는 건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계를 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핵심한테 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자개표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수개표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러고 했는데 그때 중앙선관위의 노조위원장이 한성천이라는 사람이요. 네네. 그걸 걸고 넘어섰어요. 네. 이 전자개표기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지금 국정원에서 점검한 것처럼 외부에서 탈 수 있다, 해킹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다 하면서 부정선거를 원흉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 수개표해야 된다고 혼자서 고분분투하다가 잘렸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번기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수개표를 하나 전자개표를 하나 이제 총선 같은데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차이가 몇 시간밖에 차이 안 난대. 네네. 자, 몇 시간을 일찍 보려고 네. 이 위험한 도박을 하느냐 이거예요. 수개표로 하면은 왜냐면 각 투표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는 중학교에서 해요. 각 투표소에서 6시까지 투표하고 그 자리가 개표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거기 몇 장 안 돼요. 네. 기야 몇천 장이에요. 아니면 몇백 장. 그거 수개표 카운트해서 그걸 전국을 종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안 한 건 조혜주가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 시스템을 들여와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먹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를 해먹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우기고 지금까지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네. 너무너무 허술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드러났는데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 부정선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들이 자꾸 들어가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정원에서는 이번 그 시스템이 뭐 지난번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거하고는 좀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 국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2년치밖에 안 된대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선거가 4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모르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 말을 다시 똑같이 중립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그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이미지 파일이라고, 저는 이거 부정선거를 4.15 총선 전서부터 굉장히 말하게 추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방송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네네. 이미지 파일은 이제 사전선거 이런 프린터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전선거기 하면 거기 이제 이 투표용지를 주민등록증 대부조하고 그러면 투표지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이 있대요. 네.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게 돼 있대, 선관위에서. 네. 근데 그거를 지난번 재검표, 다시 말해서
선거 무효 소송 재판에서 네. 그거 이미지 파일 대조하자고 원고 측, 다시 말해서 민경 네. 등 이제 원고 측이 주장하니까 선관인 피고잖아요. 뭐라 네. 그러냐면 이미지 파일 없다고 그러고 안 내놓더래요. 그걸 왜 안 내냈을까? 그게 결정적인데.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선거법에 그것도 어기면서 증거를 그냥 다 없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조사하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참.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또 밝혀낸 게 뭐냐면 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해커가 네.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선관위에 도장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 도장이 찍혀야지 이게 유효한 투표용지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그 파일을 해커가 탈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참.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개표한 내용을 개표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도 가능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그 중차대한 것들을 패스워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 이거는 차라리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냥 차라리 우리 집 대문 열어놓을 테니까 뭐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이거는 참 그 어쨌든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아직 그 점검하지 않은 장비가 6,000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까지 이번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정원에서 일일이 다 한번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관련된 선관위 관계자들은 정확하게 그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하고 처벌해야죠. 징계할 사람들은 징계하고 파면할 사람들은 파면하고 이게 나라 돈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할 정도면은 이거는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그 자격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또 문제가 선관위의 그 조직, 그러니까 거기 뭐 위원장은 대법관이고 각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서울시의 또 부장판사고 네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조직과 법원 조직이 같은 조직이에요. 네. 말하자면 저 채널 A하고 동아일보가 같은 조직이듯이. 네네. 그러니까 선관위에 잘못된 거를 재판하면은 이 법원에서 이 말하자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 조직인데 판단을 제대로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들끼리인데 내가 이거 부정선거로 땅땅땅 치는 순간에 법원 조직원들이 다 쑥대밭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그래도 감투 하나 더 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 중앙지방법원에 중앙지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컨대 뭐 제가 지방에 어디에 네. 법원장인데 지원장인데 네. 거기 선관위원장 겸직하는 거거든요. 그럼 봉급도 또 나오죠. 거기에 수당이 나오는 수당이 거죠. 나오지. 뭐 그게 얼마 되진 않아도 그래도 그래도. 이력서에 내가 선관위원장도 했다 이렇게 되면 뭐 안 하는 것보다 기분 좋은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장짜리 하나 이제 선관위가 넘겨주고 네. 실익은 다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선관위가 우리나라 선관위처럼 직원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선관위 조직에 3천 몇백 명이 그러니까요. 됐다고요. 이거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아니 그런데 그 3,000명이 됐든 뭐 몇천 명이 됐든 선거 관리를 똑바로 한다라고 하면 뭐 그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은데 아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패스워드 1, 2, 3, 4, 5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저는 어쨌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자 이러면 이제 문제는 자, 이게 다 드러났어요. 네네. 드러났는데 선관위는 오리발 내밀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이 종편 등 저 공중파들 메인 뉴스들 그 논조를 봤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정혁진 변호사도 시사 프로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셨더만요. 논조들을 그 논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앵카의 논조라든가 앵카의 뭐 무슨 한마디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회사의 논조가 나옵니다. 네네.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허술한 시스템 드러났다. 그런데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나 일색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수개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 지금 정혁진 변호사처럼 앵카멘트로 그게 논조 아니에요? 아니면 저 논설위원이 하든 이거 부정선거 의심이 된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심이 된다.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지난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선도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선거였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처벌받았잖아요. 누가 김경수가 뭘로? 네. 드루킹으로. 네. 드루킹이 업무 방해죄인데 어떤 업무냐? 선거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정한 조작한 선거가 거예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게 지방선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명백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 울산시장에서. 네. 지금 송철호 시장 뭐 이제 임기 다 끝나고 이제 그 당선이 안 됐지만 네. 재선이 안 됐지만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는 정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용단이 진짜 필요해요. 이거 뭐 앞으로 부정선거 허술하게 관리 안 하기 위해서 뭐 비밀번호 바꾸고 시스템을 좀 더 친밀하게 점검하고 이건 이제 늦었습니다. 이 전자개표 시스템 자체를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수개표로. 네네. 아니면은 이 범죄자들 이렇게 한 사람들 선관위에 누가 돈 처먹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을 일벌백계해서 보통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제 태도가 좀 기대되는데 잘 처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만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야말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장비 관리를 누가 했느냐 무자격 업체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회사에서 여기에 서포트를 해준 게 아니고 자격도 없는 그런 회사가 선거와 관련된 여러 장비들을 관리를 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예. 여기 뭐 입찰에 있어서 무슨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부정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왜 단순히 돈만 가지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세력이 있는지. 일단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마리가 돼서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면은 정말로 좀 더 황당한 일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뭐 정청래 의원이 고름운은 했었는데 고름은 빨리 짜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내리면 굉장한 혼란이 올 거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우물떡 하면서 보완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도 보통 뜨거운 감자가 아니잖아요. 네.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났고 내무부 장관 당시 내무부 장관 선거 총괄한 관리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는데 사용당했죠. 네. 지금도 그때는 고무신 선거 무슨 이런 부정 선거였다면 지금 디지털로 이게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이렇게 부정을 했으면 이거는 그때에 준하는 뭐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처단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나온 태도가 정부 태도라든가 국정원 태도라든가 특히 메이저 언론의 태도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수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더 누가 이걸 부정선거 탈취했는지 네네. 조작을 했는지 네. 수사는 할 수 있겠죠. 할수 있죠. 네, 의지만 있으면 할 네. 수가 있겠죠. 그 의지를 보여야죠 윤석열 정부가. 이거 안 하면은요 나중에 윤석열 정부도 방조했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팀이라서 같이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부정선거라고 밝히면 사회 혼란에만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조금 피한 거 비겁하게 피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잡아야 봤을 때 됩니다. 윤 대통령 스타일이 네.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뭐 지지율이나 뭐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는 바꿔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은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선거는 뭐 오늘 선거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년 총선이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총선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네. 내년 총선 전에는요, 이게 이 시스템 재검토해야 됩니다. 전자개표 시스템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네.